은필신의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강 목사입니다. 노년의 지혜 두 번째 시간 3주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물건들, 집 정리, 정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TV에서 한참 미니멀 라이프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집을 찾아가서 아니면 또 연예인들 집을 찾아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집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요즘 바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러한 프로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TV 프로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모두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년의 지혜의 이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머무르는 공간, 집, 그리고 그 집에서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사용하는 물건들은 우리의 삶의 기록이자 그 자체이기도 하죠. 물건 하나하나에 나의 삶과 나의 지난 시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옷장을 열어보면은 첫 월급을 받고 샀던 넥타이나 와이셔츠, 물론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입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한 채 처음이라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옷장이나 아니면 여러 물건들 중에 지금은 쓸모없다 할지라도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 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여러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물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물건을 갖는 것 자체가 풍요를 상징했고 그 물건 하나하나를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의미이고 또한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세계 위인전집을 사주셨어요. 그 당시 금성출판사라고 유명한 출판사가 있었는데 집집마다 그 판촉원이 돌아다니면서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좋은 책이라고 권해주면은 부모님께서 그때 큰맘 먹고 사주셨던 책들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 저는 전혀 보지도 않죠. 그리고 저의 아이들도 보기가 어려운 정말 이제 한 30년 이전에 오래된 책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추억으로서 고이 간직하고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명절에 가서 그 책을 정리하고 제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 책이 갖고 있는 나름의 소중한 추억과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러한 짐들이 그러한 물건들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차 있다면 또 정리가 되지 않고 유래나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사 갈 때 물건들 정말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정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사할 때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 이래서 이사를 몇 번씩은 해야 돼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이 물건은 풍요를 상징을 합니다.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물건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런 생각 꼭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언젠가는 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고 남겨두고 있어. 라면서 갖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당장 입지 않는 옷인데 당장 쓰지 않는 물건인데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에 버리지 못한 채 계속 걸어만 두고 있는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나에게 어느 정도 체력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꺼내서 쓰기도 하고 또 정리정돈하는 게 집안 대청소를 하거나 물건들을 옮기고 불고 쓸고 닦고 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기억력이 또 이전 같지가 않고 또 힘도 이전 같지가 않아서 물건들을 기억하고 또 물건들을 정리정돈하고 활용하는데 점점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물론 소중한 추억이 담겨져 있고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쓰겠지 하면서 갖고 있는 것들 또 꼭 필요하지 않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또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와서 내 삶 가운데 큰 짐이 되기 이전에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러한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집안을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게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또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귀찮아지다 보면은 점점 쓸데없는 물건들이 집안에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리한다, 정돈한다 뭐 그런 말들, 단어들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을 해서 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게 바로 정리이죠. 정돈이라는 것은 물건이 막 아무렇게나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에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또 그 상태로 만들어서 다음에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돈입니다. 그리고 청소한다고 말을 하죠. 이 청소는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정리, 정돈 하는 것을 합쳐서 청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물건에 또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또 뭐가 묻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쓸고 닦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청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정리, 또 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정돈,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잡다한 것들이 한데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함에 그냥 뭐 대충 비슷한 것들 그냥 쑤셔 넣어서 그때그때 한참 막 뒤지면서 뭐가 있나 또 보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게 여기에 있나 해서 찾기도 하는 그런 잡동사니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쓰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또 조잡하지만 정리되지 않는 물건들, 또 좁은 장소에 넘쳐 흐르는 물건들, 또 끝내지 못해서 아직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바느질 십자수를 했을 때 끝내지 못한 채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잡동사니처럼 보관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 정돈을 통해서 이러한 잡동사니 물건들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네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절대 의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가 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정리하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 모두들 또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 쌓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치 않는 것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잡동사니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늘 정리해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필요치 않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분산되고 뺏기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될 것들이 방해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정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수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늘 소중하게 여기고 늘 손에 익어서 잘 사용하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입고 나가는 옷도 우리가 옷장에 있는 옷을 한 번씩 싹 다 돌아가면서 입는 게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것을 자주 반복해서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는 것은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정리를 통해서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지금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함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그 남아있는 물건에 집중해서 펼쳐질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리를 통해서 육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 좀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TV를 보면은 너무 정리가 안 된 채 집안 곳곳에 막 물건들이 어지러져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본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넘어지거나 하시면 큰일인데 이 집안에서도 이런 물건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밟아서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잘못하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안에 바닥에 굴러다니거나 아니면은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보행하고 움직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바로 정돈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쾌적하게 거주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익이 바로 이 정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사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녀 집에 들어가 살게 되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은 이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인생에 참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지도 못한 채 중요한 것, 꼭 버려서는 안 된 것도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정돈을 늘 꾸준히 평소에 함을 통해서 늘 삶에서 불편한 것들을 없애고 또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들을 집중하고 그게 늘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순간에 훨씬 더 수월하게 잘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정리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은 네 번째는 이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집을 탁 정리정돈을 하고 나면 이 마음이 뿌듯해요. 예, 그런 느낌 가지신 적 있죠.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 꼭 있어야 될 장소에 다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늘 써야 될 물건들, 나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바로 찾아와서 쓰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시간이나 노력들을 낭비하지 않은 채 삶을 즐겁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의 여러 가지 유익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에 맞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건을 버리기에 앞서 꼭 필요한 것, 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나에게 있어서 이 물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를 매일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꼭 필요한 상황 가운데 이 물건을 내가 정말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매일 쓰고 있는 중요한 물건인지를 찾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죠. 1년 이상 입지 않는 옷이 있다. 1년, 2년 이상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옷장에 불필요하게 가득 차 있어서 꼭 입어야 될 옷, 또 다른 옷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옷, 꼭 내가 좋아하고 입어야 될 옷만으로 옷장이 채워져 있다면 정말 늘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 좋게 별 고민 없이 옷을 입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물건들 중에 사용기한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의약품이랄지 아니면 화장품 또 여러 물건들의 유통기한, 사용기한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사용기한이 지나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겠죠. 그리고 또 정리를 하면서 이건 얼마까지 남았는데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그 안에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유익한 점도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이 정말 중요한지 또 이 물건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것들을 파악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쓸모없거나 또 잘 사용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또 사용기한이 많이 지났거나 하는 것들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내가 꼭 써야 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근데 이거 자주 쓰지도 않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버리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리거나 다시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물건의 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얼만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물건 사지 않아도 되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점이 있겠죠. 우리가 물건 사는 것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게 가서 돈만 내면은 얼마든지 그 돈에 맞게 내가 필요한 물건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렇게 돈 주고 산 물건들이 날마다 쌓여갑니다. 그런데 버리는 건 어떤가요? 버리는 거 쉽지 않죠. 예.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되고, 또 버리는 것도 요즘은 아무렇게나 버려서 안 돼요. 또 버리는 방식에 맞게 또 버려야 되고, 물건이 늘어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물건을 늘리기 전에 정말 내가 어떤 물건들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서 난 다음에야 제대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물건의 보관도 비용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집이 넓지는 않잖아요. 물론 넓은 곳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넓지 않은 곳에 물건들을 계속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간을 차지하고, 그 공간을 차지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우리가 계산하지는 않지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 공간을 다양하게 다른 용도로, 다른 물건들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쓰지 않는 것들로 공간을 차지하고만 있다면 공간에 대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때때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게 바로 수납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서랍 안에도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류별로 이렇게 수납을 해놓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수납을 하면은 정리정돈을 잘한 것 같이 느껴지기가 쉬워요. 당장 딱 봤을 때 눈에 걸리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서랍장들을 열어봤을 때 그 물건들이 거기에 가지런히 있으니까 수납을 잘하면 우리가 정리를 잘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수납을 잘한다고 무조건 정리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건을 버릴지 아니면 계속 사용할지, 이것을 정하기 전에는 수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수납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으니까 더 수납하게 되면은 정리하거나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납하기 전에 꼭 이 물건을 내가 계속해서 쓸지 아닐지 그것을 결정을 한 다음에 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수납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한 곳에 잘 수납을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장소에 수납하는 곳에 물건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다면 사용하지도 못한 채 계속 쌓여만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소별로가 아니라 이 물건별로 수납을 하는 게 필요해요. 부엌용품은 부엌용품대로 수납하는 곳에 딱 그렇게 가지런히 들어있어야 나중에 기억하고 거기에서 꺼내서 사용하기가 쉽겠죠. 여기에도 있다가 저쪽에도 있다가 하면은 이게 어디 있죠? 이게 분명히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찾는데 시간을 걸리고 결국은 못 찾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별이 아닌 물건별로 수납을 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수납하기 전에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추억의 물건들. 이거 정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물건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물건들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 다닐 때 받은 상장이나 처음 받은 것들이나 의미 있는 물건들,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것들,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까? 버리면은 아쉬움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이제 휴대폰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고 잘 하시죠? 상장 같은 거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계속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추억으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죠. 트로피나 또 각종 받은 것들,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들, 꼭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남기고 그 외의 것들은 사진을 찍거나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본의 곤도 마리에라는 정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이 물건을 내가 다시 한번 보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는가? 나에게 행복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가? 그런 추억을 주고 설렘을 주는 그런 물건들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건과 함께 나에게 주었던 그 행복과 그 설렘, 지금도 나를 설레게 하는 그것들을 같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더 이상 행복을 주거나 설레거나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사진을 찍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목적이 없는 물건이나 이제는 더 이상 봐도 행복이 없는 물건들은 정리하는 것 필요합니다.
꼭 소중하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만 해서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건들도 한번 곰곰이 시간을 내서 정말 이 물건이 나에게 지금 어떤 행복과 어떤 설렘을 주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들 과감히 또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집안에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많이 생기겠죠. 또 삶이 또 공간이 더 여유로워지겠죠. 그 여유를 즐기시고 그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은빛신의학교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도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또 정리도 배워야 돼요. 혼자서 하기가 또 쉽지도 않은 게 정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정리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정리에 대한 TV 프로도 있고요. 그런 거 보시면서 좀 배우시고 또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꼭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피곤합니다. 그러면 늘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정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 정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아까 정리 후에 그 생겨진 공간, 그 공간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정리하고 남 그 물건들을 내가 더 어떻게 마음을 쓰고 더 관리하고 더 잘 아낄 것인지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물건을 줄이면 이 물건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있었는데 반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반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것들을 더 집중해서 더 유익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나에게 더 의미 있고 더 잘 맞고 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정리의 작업들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워진 공간과 마음과 삶의 여유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빛신의학교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하나 드렸죠.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좋은 습관을 들이시라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라고. 바로 이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이 길다면 30분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 하나하나씩 생각하시면서 정리정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은 뭐 서랍장 하나, 아니 오늘은 옷장 하나,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그것도 버거우실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하나씩 그렇게 매일 시간을 내서 꾸준히 정리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굳이 버리지 않아도 이 물건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고 필요 없다 할지라도 또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물건도 중고 물건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 어플에 혹시 당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근이라는 어플이나 아니면 번개장터 이런데 버리기는 아까워요. 근데 나에게는 쓸모가 없어요. 그럴 경우 필요한 다른 누구에게 또 다른 학생들이나 교인들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에 사진 찍어서 올려서 중고 거래도 할 수 있고 한번 이것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은빛신의학교 학생들,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삶이 더 단순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물건에 속박돼 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들 유익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년의 지혜를 품은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